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사실 제가 면대면으로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만나서 사실은 조금 마음이 조금 상한 부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권교육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스트레칭 좀 이렇게 기지개도 좀 펴시고 좀 이렇게 나에 대해서 괜찮아 라는 시간으로 차도 한 잔 갖다 놓으시고 물도 한 잔 갖다 놓으시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마음밭에 피는 인권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저는 앵포라맹스 교육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제 이름은 김희영이고요. 김희영을 한번 빨리빨리 한번 해볼까요? 빨리 김희영 하면은 뭐가 되죠? 눈치채셨죠? 김희영이 됩니다. 오늘 김희영과 함께 인권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어제 이제 첫눈을 처음 봤어요. 요즘 첫눈은 자기가 처음 본 것이 첫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절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조금 봄과 가을이 짧아지기는 했으나 봄 있고 여름 있고 가을 있고 겨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이 익어가려면은 제가 지난주에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노인분들과 함께 인권교육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직까지 감이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계절이 익어가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예쁜 감이 그리고 밤이 그리고 대추가 사과가 익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햇빛 생각하셨죠? 제가 딱 알고 있습니다. 햇빛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공기도 있어야 되고요. 흙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계절이 익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께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낭송해드리고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 한 알,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이렇게 우리가 가을에 볼 수 있는 과일들을 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밭에 인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사랑. 사랑 먼저 생각했을 줄 제가 알았습니다. 사랑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해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존중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통과 공감, 그리고 갈등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거구나 하고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인권꽃이 피려면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인권꽃이 피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권을 이해하고 나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권의 관점에서 나의 권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우리 역지사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역지사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권 감수성을 이해하고 차이를 넘어서서 네, 차별 없는 일상생활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와 타인의 인권 침해 시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려장을 아시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은 고려장이 우리나라에 현존했던 장례법이었다 생각하시면은 1번, 무슨 소리야? 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 하면 2번, 네, 눌러주세요. 네, 누를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러면 영상 같이 보시면서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과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한번 볼게요. 최근 노인 문제가 늘어나면서 언론에서 고려장이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늙은 부모를 깊은 산속에 내다버리는 풍습을 일컫는 고려장은 사실 우리 역사에 존재한 적도 없던 풍습이라고 하는데요. 고려장 이야기는 어떻게 진짜처럼 널리 퍼지게 됐을까요? 고려시대 전통으로 알려져 있는 고려장. 그러나 불교를 숭상하고 유교 정치를 하던 고려에서는 효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고 고려장에 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상을 소홀히 하면 엄벌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고려사에 따르면 부모가 죽었는데 잡된 놀이를 하는 자는 징역 1년, 상이 끝나기 전 상복을 벗는 자는 징역 3년, 초상을 치르지 않은 자는 귀양을 보낸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나이든 노인을 버린다는 기로설화가 떠돌고 있었는데 이 중국의 기로설화를 실제 우리 풍습으로 믿게 된 것은 일제가 발간한 한 권의 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1924년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조선 동화집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래 동화집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머니를 버린 남자라는 민담이 실려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다른 동화집들에 재수록되고 널리 전파되면서 우리의 실제 풍습으로 오해받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 조선인 무덤을 도굴하던 일본인들에게도 면죄부를 주었는데 값비싼 부장품을 노리던 이들은 고려장으로 버려진 무덤은 파헤쳐도 된다는 명목 아래 도구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일제의 계략에 설화는 진실이 되고 우리나라는 불효자의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풍속으로 여겨졌던 고려장.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역사 이야기입니다. 네. 영상 함께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 안에서 우리들이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기존에 아니었던 것도 있구나. 그래. 이런 것도 있어 하고 여러분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밭에 인권이 자라도록 돕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세계 인권 선언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네, 질문 들어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어려운 법률 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 개정은 언제 했을까요? 네, 최근이에요. 1번 2019년, 2번 2020년, 3번 2021년. 네. 번호 눌러주시고 계시죠? 네. 몇 번일까요? 네, 볼게요. 다. 2021년 1월 15일입니다. 네, 올해죠. 얼마 안 됐죠. 네, 기존에 굉장히 용어가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2021년 1월 15일 473개 법령을 재정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장 130조까지 있는데 제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네, 세계인권선언은 몇 개의 조항까지 있을까요? 네, 1의 자리가 0이에요. 그리고 두 자리 숫자예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10에서부터 90까지겠죠. 네, 좀 숫자가 작아요. 60? 아니요, 60보다 더 작아요. 네, 10? 아니요, 10보다는 커요. 네, 맞습니다. 30조. 네, 30조까지 있습니다.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영상을 보시면서 그 영상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글자가 있어요. 네, 두 글자가 초성 힌트까지 제가 기억 리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렇게 찾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생각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토론과 회의 끝에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이나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 법원에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신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최선의 변호를 보장받아야 하고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의 피난처를 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함부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 변경의 권리를 거부당하진 않는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절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노동시간과 정기 유급 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등기초 교육은 무상이고 의무적이어야 한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이 우리 사회와 지구촌 곳곳에 자리 잡는 날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네, 세계인권선언문에서 제가 30개 조항까지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찾으셨죠? 네, 맞습니다. 권리. 네네, 잘하셨어요. 네, 권리입니다. 그 권리는 도덕적인 권리와 법적인 권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친구는 인천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인권은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법처럼 꼭 지키고 인정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인권의 정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요건과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존엄과 가치이고 필수적이라는 것은 최소한으로 인간으로서 살아야 하는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권리 중에서 도덕적인 권리와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법적인 권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평등권을 보장하고 하는 것들이 법적인 청구권이라고 법적인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합리하다, 합법적
불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과 자격은 한 손에는 의무, 한 손에는 권리, 한 손에는 권리, 한 손에는 의무와 함께 수반되는 것인 거죠. 우리가 권리만 내세워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국가나 복지관에서 의무만 내세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의무와 권리가 함께 만나서 서로 만남을 이루어갈 때 행복한 인권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인권 감수성이 싹 트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존엄성, 존엄하다는 이야기도 몇 번 등장을 하는데 그 존엄성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존중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다름을 인정하자, 차이를 인정하자. 아, 나하고 다르니까 뭐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다르니까 아, 다를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 안에서 내재화되어 있는 자존감과 자력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아, 나 좀 괜찮은 사람인데 아, 나 완전 멋진 뿜뿜이잖아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자존감. 자신감은 이제 다른 사람의 뭔가 칭찬이나 격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왜 향기 나는 사람 있죠. 밥 먹고 싶은 사람, 차 한잔 하고 싶은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력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매일매일 행복한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슬픈 일이 있기도 하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픈 일이 있기도 하기도 한데 그때 자력화,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인권이고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 김희영은 인권을 이렇게 콩나물시루라고 표현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권으로 그리고 성인권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가 2018년? 네, 19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네, 만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인권이 계속 왜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때 교육 받았는데 그때 우리 교육 받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콩나물 시루를 생각을 해보세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주면 어떤 소리가 나죠? 네, 맞아요. 샤 하고 바로 조조조 이렇게 물이 빠져버려요. 그렇다고 물을 주지 않으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금방 콩나물국을 끓여 먹고 콩나물 무침을 해서 먹을 만큼 건강한 콩나물이 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인권도 인권 교육도 우리 안에 물을 영양분을 햇빛을 골고루 계속 주기적으로 주면서 우리가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또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에 인권의 꽃을 피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권, 저는 콩나물 시루라고 표현을 해보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콩나물 시루 말고 다른 거, 나도 콩나물 시루인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권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동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인권은 무엇인 것 같나요? 그리고 왜냐하면이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인권은 평등의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하고 물어봤더니 누구에게나 다, 모든 사람에게나 다 적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권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친구는 사랑도 인권처럼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또 인권은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친구는 왜냐하면 꼭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인권은 그림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친구는요, 어디를 가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인권은 그림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친구는요, 우리는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울 앞에 있으면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인권은 네,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우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르신들과 인권 교육을 했는데, 네, 제가 그분들께도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권은 가정이다. 네, 인권은 꼭 필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또 인권은 햇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항상 같이 가야 되니까 인권은 햇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어르신이 계셨고요. 또 인권은 품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하고 여쭤봤더니 베푼 만큼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인권은 주고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이분은 따뜻한 마음을 주고 또 따뜻한 마음을 받고 하니까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우면복지관 안에서는 아마 뜨개질을 하는 그 모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만든 거를 또 베품을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권은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어르신이 네, 계셨습니다. 네, 큰 글씨만 좀 읽어주세요. 네, 큰 글씨. 네, 한 글자는 네, 맞습니다. 네, 한 글자는 삶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글자, 이번에는 두 글자는 어떻게 보이죠? 네, 사람. 네, 맞습니다. 네, 두 글자로 보면은 네,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사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경영하는 일의 70%가 사람과의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네,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사람? 네, 좋은 사람, 향기로운 사람,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밭에 인권꽃을 네, 싹 틔우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 마음밭에 인권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를 잠시 들여다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에게 삶이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가,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 제가 30초? 너무 짧죠? 예, 40초? 네, 40초 정도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시간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잠시 멈추시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